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고건축 전문가이자 문화재 수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남교당 진산 황성우 교도 나오셨습니다. 진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교단의 법향 가득한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대종사님 생가 복원 관련해서 또 성탑과 대산종사님 생가 관련해서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좀 이어갈 것 같아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베네골 훈련원. 훈련원의 대각전입니다. 네. 제가 뭐 설계를 했어요. 그때 향타원 박은국 종사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설계도 하고 저 집을 지은 목수도 제가 소개를 해서 그 유명한 목수인데 그 좀 일찍 죽었어요. 그 목수가. 근데 그 목수가 아주 성의껏 잘 지은 그런 집입니다. 이 집 말고 요 안쪽에 조실까지 한옥 두 채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터가 생각보다는 좀 좁아요. 그리고 이제 골짜기잖아요. 골짜기에서 이 터를 잡고 자양을 잡는데 앞에 산이 탁 가로막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저 집을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제가 기역자로. 그래서 저 기역자로 꺾어진 부분이 저 바깥쪽에 터진 부분이에요. 그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유명한 그 최창조라고 하는 풍수 전문가가 여기를 어떻게 오셨대요. 그래서 형사님이 아마 자문을 구했던데 그분이 저거 설계 잘했다. 왜 그러냐? 풍수적으로 딱 맞는 데를 가로막게 설계를 했다. 뭐 그런 칭찬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형사님이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한테 늘 그 칭찬도 해주시고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예, 그렇군요. 이렇게 베네 훈련원의 대각전을 지으면서 우리 진사님이 정말 훈련원의 대각전은 또 다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또 조실도 그렇고 어떤 또 심경으로 짓게 되셨어요? 대각전은 뭐 총부 대각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쉽게 편안하게 훈련을 할 수 있는, 이게 한옥이니까 마루가 이제 주로 들어가는 거죠. 한옥이란 것은 온돌과 마루가 한 평면에 공존하는 것이 이제 한옥이 기본입니다. 한옥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온돌 플러스 마루예요. 그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런 것을 살려서 한쪽은 온돌을 살짝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많은 사람이 와서 훈련도 날 수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 와서도 숙식을 또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죠. 또 한 컷의 사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우연히 또 하단 성적지 공사를 하기 전에 이 부산 하단 성적지죠. 그 부산 교구장님 그때 월산 김일상 교무님이 계실 때인데 특별히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옛날 그 한옥인데요. 그 원래 한옥은 지붕이 갈대였습니다. 지금은 갈대가 아니지만 그래서 아주 낙동강 거기 가까우니까요. 그 건너편에 을숙도라고 유명한 갈대밭이 유명하죠. 그 많은 갈대를 이용해서 그 근처에 저런 집들이 덜어 남아 있었는데 여기는 특히 이제 대종사님이 부산에 가셔가지고 가셨던 성적지가 돼서 부산 사람들이 의외로 또 여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곳인데 저 석가래가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뻗어나간 모습이 너무 이쁘잖아요. 자연스럽고. 그래서 법신불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참 좋다. 나 혼자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 집이 그 옛날 자리에 있다 보니까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이 다 개발이 되면서 지대가 낮아져서 좀 불편함이 있긴 한데 저건 어쨌든 옛날 모습을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는 성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교단의 다양한 성적지를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면서 또 이렇게 복원 작업에도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교당 설계에도 또 간접적으로 참여하시기도 했는데 우리가 교당을 설계하고 또 새롭게 신축을 하면서 좀 중점을 두고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가장 핵심을 두고 설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교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교화에 도움이 되는 교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 교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교도들의 다양한 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요모조모로 쓸모있는 공간들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교도들이 교당 생활을 하는데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른 무슨 임대 공간을 만드는 이런 데 신경을 쓸 일이 아니고 교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확보할 것인가. 예. 그것은 교당의 입지 조건이나 형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죠. 그게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교화 공간을 잘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 강남교당이기도 한데 이제 잠시 맞습니다. 후에 강남교당에 관련해서는 소개를 좀 듣도록 하고요. 진사님은 교단 내의 활동 가운데에 또 굵직한 걸 찾자면 문화사업회 활동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원불교 문화사업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문화사업회 제가 회장을 한 6년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문화사회부에서 하는 일을 후원하는 것이 문화사업회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축제를 하는 거나 또 미술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미술 전시회도 하고 또 음악회 관계, 성가 합창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화사회부에서 하는 활동을 후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또 기여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역시 또 전공이 답사기 때문에 문화사회 사업회 회장을 하면서 그 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제 특기니까. 그래서 국내 답사도 여러 군데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문화사회부에서 신문에 한우라 신문 같은데 광고를 해서 회원 모집을 해서 국내 여러 군데를 다녔고요. 또 해외도 몇 군데 나갔습니다.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이집트 그리고 바이칼호 이런 데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인도도 갔었고 일본도 갔었고 중국도 갔었어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집트하고 바이칼. 예. 이집트는 그때 같이 간 분들이 늘 두고두고 얘기합니다만은 37분이 같이 갔어요. 해외 답사 가기엔 좀 많은 인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보통 20명 내외 이렇게 가는데요. 37분이 내가 거의 그 2배에 달하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교무님들도 여러 분 가셨습니다만은 그 여행사 직원 얘기가 아니 37명이 다니는데 한 20명이 다니는 것처럼 움직이신다. 우리 교단님들이 참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아주 참 잘 협력을 잘 해주셨군요. 협력을 잘 해주시고 또 그때 기억에 한 분이 납니다만은 굉장히 그 까다로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좀 시비조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 한 열흘 이상을 여행을 이집트니까요. 열흘 이상을 했는데 한 닷새인가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분한테 이렇게 공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합동으로 공을 들이니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변화를 삽시간에. 그래서 그분이 그때 환갑인가 돼가지고 환갑잔치까지 하는데요. 크루즈를 하면서 나일 크루즈를 하면서 환갑잔치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하시고 나중에는 그렇게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까다로움을 부리는 언제 그랬던가 싶은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갔던 게 기억에 남고요. 바이칼호는 우리 민족의 시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호수예요. 그래서 꼭 거기는 웬만하면 가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곳이
바이칼 오고 그때 같이 갔던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그런 문화사업회 회장하면서 활동들이 기억에 남고 또 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어서 예. 자랑스럽게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예, 문화 전문가와 함께 간 답사였기 때문에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의 순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화사업회 회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해외나 국내 답사를 하면서 우리 또 진사님이 또 많은 인원 동원해서 함께 갈 때 또 항상 또 핵심적으로 또 중점을 두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가까운 이웃 나라를 가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웃 나라예요. 일본이나 중국이 이웃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남 나라다, 다른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그래서 답사를 가거나 여행을 하는데 그런 마음가짐부터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더군다나 일본에 가면은 우리 문화의 흔적들이 많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네. 옛날 그 삼국시대 때부터 백제나 신라가 전해줬던 그런 문화들, 그 나라의 법륜사 같은 그런 절들은 그 우리나라 사람이 지어준 절이거든요. 그런 데 가서 왜 우리나라 사람이 지어줬는지 그걸 알고 오는 거하고 이게 일본의 사람들이 지은 것이구나 하고 그냥 일본 것이구나 하고 오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검증사의 금당에 벽화가 유명하죠. 담징이 그렸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 수리하면서 그 흔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담징은 고구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백제가 처음에 지어줬어요. 근데 불이 나죠. 그러고 나서 한 60년 후에 다시 지면서 고구려 사람이 지어줍니다. 네. 그래서 건축 양식으로 보면 고구려 양식이 곳곳에 남아있어요. 고구려 흔적이. 그러니까 그건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사람들한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여행을 하면서 제가 보람으로 언제나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 조상의 어떤 그런 정신이 깃들어 있는 문화재 보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도요. 중국도 다른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를 중국의 아류로 봅니다. 두 번째. 버그마자 써서 아류. 근데 우리 문화하고 중국 문화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네. 먹는 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옷도 달라요. 집도 달라요. 의식주가 다 달라요. 말도 물론 다르죠. 그러니까 동양 삼국이 모이면은 제가 들은 얘기 통역이 꼭 필요하대요. 네. 영국, 뭐 독일, 프랑스 모이면 통역이 별로 필요 없대요. 근데 우리 동양 삼국이 모이면은 통역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세 나라가 이웃 나라지만 문화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문화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렇죠.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 일본에는 온돌방이 없어요. 일본은 다다미가 되거든요. 네. 중국은 온돌도 마루도 없습니다. 맨바닥이에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은 침대 생활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알고 보는 거하고 우리 뭐 겉모습이 비슷하니 아니에요. 세밀하게 들어가면 다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걸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다른 나라 거하고 이웃 나라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해외에 답사 다니는 거하고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진사님은 강남교당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강남교당의 알뜰한 교도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강남교당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강남교당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강남교당을 만드신 분이 서타원 박정수 종사님이시고 제가 서울에 직장 따라서 올라와서
지구청년회 그때 다녔거든요. 지구청년회 나가서 청년회 활동을 제가 부회장까지 하면서 서타원님 밑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때 청년회 활동 중에 하나가 합창단을 만들어서 전방 위문 공연을 다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겨울 크리스마스쯤 해가지고 방학 되면은 그래서 합창단 만들어서 제가 그땐 잘 할지도 모르는 지휘까지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랜 몇 년을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서타원님이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이게 맺어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중매를 하셨어요.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서타원님이 강남교당 만들 때 더구나 집이 또 강남이고 자연스럽게 강남교당에 처음부터 시작을 우이동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군요. 그리고 강남교당은 이제 정말 또 새롭게 장소를 이동을 해서 거듭나는 교당으로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수행 도량으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남교당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양재동 시대에서 이제 지금 자곡동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그 교당의 규모를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지가 480평이고요. 제가 또 건축을 전공이기 때문에 그 교당 설계 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많이 교당 설계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건평이 연면적이 2,200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작지 않은 지상 5층, 지하 3층. 그래서 지하에 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로 넓은 주차 공간까지. 양재동 시절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였거든요. 근데 강남교당 바로 옆에 시그넘 하우스 그 노인 요양원 시설 이 실버타운이 바로 우리 교도 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그래서 서로 이게 링크가 돼 있어 가지고 필요할 때는 또 주차 공간 거기까지 쓸 수 있도록 아주 굉장히 여건이 좋아요. 그래서 2,200평 지상으로 한 1,000평 그래서 그 교당을 지을 때 목표가 천불도량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교도가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물론 대법당이 지금 대각전 대법당이 500명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2부, 3부 또는 이제 화요법회까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1,000명이 법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교화에 필요한 교화가 굉장히 중요한 교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도 만들고 영모전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숙박시설까지 한 35명 정도가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훈련을 만들고. 하면서 그곳에서 숙식할 그래서 수 있도록. 힐링 스테이를 지금 지속적으로 교당 안에서 항단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 스테이를. 그리고 선방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선방을 만들었어요. 제가 선방 밖에 연못처럼 물을 담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창을 내다보면 물의 바깥에 숲이 비쳐서 보입니다. 바로 뒤가 산이 있어요. 바로 뒤가 대모산 마지막 기슭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푸르름 속에 묻혀버리는 그런 집입니다. 집은 대지가 삼각형으로 아주 불리한 집인데 설계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요모로 저모로 또 둥그런 그 원형도 좀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쌍도 기와를 형태로 해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누가 와서 봐도 또 설계하신 분이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성심성의껏 열의를 가지고 설계를 잘 해주셨고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래서 그 교당을 설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그럴까요? 중요한 부분 하나가 지역사회와의 연관성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물론 이제 카페도 만들었습니다만은 도서관, 꿈바 도서관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어린이 책을 많이 구비를 하고 와서 거기서 놀고 책 보고 뭐 그럴 수 있도록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오디오나 비디오 시스템도 최첨단 시설을 해서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설법을 잘 못 듣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은 교화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네. 체육시설까지, 어린이 놀이터까지 다양하게 네. 식당도 한 200명 이상이 동시에 먹을 수 있고요. 주방 시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 언제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당을 네. 만들었죠. 무엇보다 저는 강남교당이 오늘 새롭게 이렇게 또 마련되기까지 많은 교도님들의 정말 따뜻한 정성, 끝없는 기도가 함께 원력이 뭉쳤고 또 지금도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줄을 이어서 교도님들이 하고 계시다고요.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서초구에서부터 자원봉사를 맡아가지고 뭐 거기 구청에 가면은 그 자원봉사자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하는 데는 참여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본공회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이쪽으로 와서도 거기 이제 세곡지구가 돼 있거든요. 세곡동 지구인데 그 동사무소 늘 그 링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청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해서 그 필요한 곳에 봉사들을 지속적으로 네. 나가고 있죠. 네. 어찌 보면 우리 강남교당 교도들의 그 봉사의 저력은 서타원 용사님 계실 때부터 해외를 비롯한 국내외 또 어린이집 네. 봉사 꾸준히 이어온 그 연습이 돼 있어서 더 예, 꾸준히 네. 이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화요 선방 지금 현재 방장을 맡고 계세요. 소개도 좀 해주시죠. 그 아름다운 선방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참 선방을 잘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강남교당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방정을 맡은 지가 벌써 20년, 3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네. 어쩔 때는 저 혼자 할 때도 있었어요. 가다가 약간 중단될 때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월요일날 하니 월요 선방으로 이름을 바꾸기는 했습니다만은 다들 화요 선방이라는 이름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날마다 모여서 선을 하는데 온 사람들한테 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선을 하면 어떻게 좋은 것이고 하는 것들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그만두라고 한 건 아니다. 이것은 연습을 시키는 것이지 교당에 맨날 와서 매일 와서 교당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연습을 하는 것이다. 각자 알아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을 누구든지 다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으면 일상생활에 바쁘게 또 분주하게 다니다 네. 보면 챙기기가 네. 어려운데 제가 갔던 그 강남교당 지금의 네. 예, 강남교당 새로 지어진 곳에서 특히 그 대모산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을 때였어요. 그곳을 예. 바라보면서 선을 잠깐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맑아지더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그 산 능선을 타고 가는 길이 있어서 행선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힐링 스테이를 교당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항단별로 하고 있는데 행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많이 하죠. 등산을 하는데 행선을 염두에 두고 하면 진짜 좋아요. 그러면은 선이란 게 앉아서 하는 꼭 좌선만 선이 아니고 행선도 선이고 와선도 선이고 동선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금요일 날 하는 팀도 있고 목요일 저녁에 하는 팀도 있고 토요일 날 108배를 중심으로 하는 팀도 네. 있고 월요 선방도 있고 그 선방이 한 5개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그 법회 시작 전에 좀 일찍 오면서 연불 선방을 합니다. 그래서 9시 한 20분부터 9시 50분까지 한 30분 동안 연불을 하고 법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선방에 드나드는 인원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거의 100명 가까이 이렇게 그렇군요. 여기 참여를 하고 있어요. 선방하니까 뭐 그냥 무작정 앉아서 자선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특색별로
예, 종류별로 연불도 하고 요가도 하고 절수행도 하면서 선방을 운행을 제가 하는 올해 선방은 단전주 선 중심으로 합니다. 직접 이렇게 진사님이 오랫동안 선수행을 또 방장을 맡아서 하시고 하면서 일상생활에 또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 어떤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그 선을 하시면은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집중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물론 잘 챙기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산만하지 않은 거죠. 산만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선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집중력이 생긴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경험을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억력이 선을 하면은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그 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삼선법에 뭐가 좋아지는 뭐가 다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다만 그 중에 하나가 기억력 좋아진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기억력이 좋아지는 건 지명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 거 보면 정말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일심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이렇게 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되는 게 많기 때문에 꼭 원불교 교도들이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각 교당 원불교 또 도량을 찾아서 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사님은 앞서도 잠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인도나 또 뭐 해외 오지 곳곳에도 직접 다니면서 답사도 하고 더불어서 은혜 나눔과 교합 활동에도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서타원 박청수 종사님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은혜 나눔에도 동참을 하셨는데요. 뭐 일화도 많고 또 경험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했던 것이 라닥입니다. 라닥이라고 하는 지역. 인도 히말라야 라닥. 인도 북쪽의 히말라야, 잠무 카시미르주. 라닥이라고 하는 옛날 왕국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작은 티벳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모든 종교가 거의 대부분이 라마 불교예요. 그래서 거기에 산골짜기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전라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넓은 지역인데 인구는 다 해서 20만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심 도시인 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만 좀 크고 나머지는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줬죠,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서 다 자세하게 하기로는 뭐 시간이 없고요. 그 학생들 학교를 지어주고 나중에 이제 병원까지, 카루나 병원이라고 자비우. 다 강남교당들이 일심 합력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 두 번째 갔을 때는 헌옷이지만 거의 새 옷이나 다름없었어요. 8컨테이너를 그때 모았죠, 교당에서. 그때 모으는데 천주교에서도 많이 도와줬어요. 김몽은 신부. 대치동 성당. 서타원님이 원체 발이 넓으시고 나자로 마을 돕기도 하시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도 협조를 하고 또 그 옆에 있던 숙명여고 교장 선생님도 또 이게 적극 협조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모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분량의 옷이 모아져가지고 그걸 컨테이너로 해서 화물로 먼저 보내고 그 나눔의 행사로 라닥을 갔었죠. 라닥이라는 곳은 해발 3,600 고지, 그 사람들은 1년에 8개월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 그런 오지 겨울에 굉장히 눈도 많이 오고 근데 사막 같아요. 여름에는 사막이나 마찬가지로 겨울에 눈만 와가지고 눈 녹은 물이 강을 이루고 그러니까 거기가 인더스강의 상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겨울에 꼼짝 않고 방에 갇혀서 뭘 하느냐, 명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한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요. 인도라는 나라가 또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오히려 또 거기서 또 명상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참선이라고 얘기하고 좌선 얘기하지만 그쪽 사람들은 이제 메디테이션, 명상을 얘기하는데 그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 라다크는 50년, 그때 50년이 지금 한 70년 전까지만 해도 신석기 시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완전 자급자족식이고 자기들끼리만 사는데 다른 세상을 모르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물질이 거기 개벽이 안 되니까 네. 정신 개벽이 앞장서 있는 거 오히려. 그래가지고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에 달린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척박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얼굴이 온순하고 편안하고 늘 웃는 얼굴이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가서 느끼는 거예요. 그 나락 사람을 만나면서 야, 이거 완전히 천사들의 사는 곳이구나. 하늘 아래 뭐 첫 동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네. 거기를. 그 유명한 서양의 그 스웨덴 사람인가 여자분이 거기 와서 지낸 얘기를 쓴 게 오래된 미래 그런 예.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은 물고기를 안 잡아먹어요. 작은 물고기를. 왜 안 잡아먹냐? 많은 생명을 주게 하면 이게 배를 채운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소, 거기에 뭐 큰 소 있잖아요. 야크. 예. 이런 거 한 마리 잡으면 여러 명이 나눠 먹는데. 그래서 야크를 한 마리 잡아서 나눠 먹을 망정 물고기를 안 잡아먹는. 그냥 그런 그것도 윤회하고 연관된 그런 생각들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남아불교를 하다 보니까 그 남아불교는 다른 말로 하면 밀교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밀교는 왜 밀교냐면은 모든 의식을 비밀스럽게 해서 밀교라고 그렇게 불러요. 밀교의 반대말은 현교거든요. 예. 우리 보통 불교는 다 현교예요. 그리고 남아불교는 밀교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의식을 진행하는 것이 밀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엄격함에 이게 젖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보니까.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든 가난하고 추운 겨울에 지내는 옷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눠주는데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즐겁게 나눠드리고 네. 아주 그 4,500고지까지 갔어요. 창탕 고원이라고. 예. 거기는 집이 없어요. 천막 생활만 하는 유목민들이 여름에 갔다 내려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데까지 가서 보고 참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게 이제 그 라닥. 예. 나중에 병원 지어주고 뭐 악로원도 지어주고 뭐 하나의 그 타운을 만들어줬잖아요. 네. 타운을. 예.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상가세나 스님이 총 책임자인데 그분하고 인연이 그렇게까지 발전을 한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사실 더 의미 있는 거는 그런 인도 라닥에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후원을 하고 거기서 출가를 한 두 남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남매 가운데 또 동생을 우리 진사님 예. 내외가 또 음부모가 돼서 학업도 출가해서 공부하는데 또 큰 합력을 해 주셨어요. 갔다 오다가 어떤 소녀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예. 같이 왔어요. 귀국을 같이 했어요. 라다크에서. 예, 라다크에서. 라다크 소녀. 지금 그 한겨레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원광조 교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서타원님이 저보고 원광조 교무에 학비를 좀 대라. 그래서 제가 그러겠다고. 예. 그래서 뭐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은부모 관계를 맺어라. 뭐 그런 식으로. 그 요즘은 뭐 거의 잘 얼굴도 못 보고 지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 현장 교무하고도 그렇게 가깝게 하고. 예. 네. 이렇게 인도 라닥을 비롯해서 해외 곳곳 오지에 또 도움 활동을 펼치는데 합력을 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청수나눔 실천의 이사로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이 사단법인 청수나눔의 실천에도 좀 소개해 주시죠. 역시 그 서타원님이 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후원하는 그런 조직인 청수나눔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데도 했습니다. 가장 요즘 현재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캄보디아입니다. 네. 바탐방에 우리 교당을 만들었죠. 그 고아원도 하고 캄보디아에 지금 푸놈펜에도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정승원 경무가 거기 근무를 하고 있고 김경선 경무가 지금 이제 바탄방에서 태권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바탄방 교당을 짓고 거기다가 또 그 오인환 교육관 더 짓고 또 뭐 교당을 또 법당을 새로 그 법당 설계 아주 특이하게 했어요. 그런 모든 일련의 작업들이 청소나눔 실천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또 청소년 실천에 관여하는 많은 회원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캄보디아는 그 옛날에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그 손스베르트 씨하고 인연이 그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캄보디아 3번 다녀왔습니다. 3번 다녀왔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유명한 앙코르왓이 있기 때문에 더 이게 정감이 가는 곳이기도 하고 바탄방은 캄보디아의 제2의 도시입니다. 제2의 도시. 그래서 거기 땅을 상당히 넓은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집도 짓고 특히 요즘은 그 태권도 아주 잘 돼가지고 거기서 현지 학생들이 정말 그래서 청년회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도 하고 또 러시아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우스리스크 그쪽하고 브라지보스톡하고 이런 데로.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이제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에 그 사원을 갔다 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그때 한번 갔는데 엄청난 환영을 받았어요. 그 스리랑카는 싱할르족하고 타밀족 2개 종족이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싱할르족이 원주민이죠. 그 싱할르로 우리 교전을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 스님 한 분이 우리 강남교당에 와서 먹고 자면서 한 달 동안 먹고 자면서 영문 교전을 바탕으로 해서 번역을 한 일도 정전만 번역을 한 일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 최서연 교무님이 그쪽 우리 옛날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안산 쪽에서 열심히 좀 활동을 그때 그 활동했던 것들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뭐 다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쟤는 못 가고 우리 집사람이 같이 갔다 왔는데요. 아프리카에 뭐 여러 나라의 의약품 나눠주고 하는 거 코이크하고 연관해가지고 연결해서 그런 활동들이 정말 많이 했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 이사로도 또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김혜심 교무님이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 들어가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남아공하고 그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상당히 그 업적이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린이집도 만들고 또 진료 우리 해심 경호님이 또 약사시고 의료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쪽에 정말 어려운 나라가 스와질랜드 같아요. 그래서 거기 제가 사무국장을 할 때 지금은 이사로 있습니다만 사무국장 할 때 거기 방문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공에도 가고 그래서 거기 뭐 학교도 있고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코이카라는 단체는 이제 정부 출연 단체인데 여러 군데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 늘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이 원불교에서 하는 일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유는 지속적이고 정말 이제 뭐 이렇게 다른데 군더더기로 나가는 돈 없이 오롯이 거기에 정직하게 보태준 지원금을 다 거기다 쓰는 그리고 한 번에 하고 그냥 일시적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그렇게 하기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꼬꼬 김 할머니라는 그쪽 말로 그러는데 늘 요즘은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가끔 나아가시지만 해심 경우님하고 인연이 또 그쪽하고도 열심히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특별한 이런 단체의 이사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현지에 가서 직접 보면서 또 여러 그 나라의 문화도 접하시고 도움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외 곳곳을 다니면서 직접 활동을 해보시고 도움도 주시고 체험하면서 여러 가지 또 소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참 지구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참 세상은 넓고 뭐 그 보통 하는 얘기로 할 일도 많다 그런 얘기가 전에 있습니다만은 가는 데마다 그 인연 또는 그 우리말로 그 인과응보. 네. 이 골짜기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인과에서 여기 가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을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그 나락에 그 아주 골짜기에 들어가면요 진짜 어려운 그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골짜기에도 집이 있고 사람이 또 살고 있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고 뭐 부탄 같은 데 가봐도 또 그런 데가 또 많더라고요. 부탄이 행복한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지구촌의 많은 생명들이 서로 간에 이게 도와가면서 살 수 있다는 거, 네. 도와줘야 된다는 거, 네. 그건 뭐 누가 봐도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가 하면 또 교단 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셨는데요. 뭐 청년회나 또 서울지구 청운회, 연합회, 서울교 원덕회까지 활동을 다양하게 펼쳤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를 해주시기는 어렵겠지만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서울지구 청년회 활동하면서 그 뭐 전방 인문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창립 멤버면 서울 청운회를 창립을 했죠. 그때 몇 분이서 모여가지고. 그래서 서울 청운회 창립한 이유는 그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일요일도 없이 현장에 나다니고 제가 이제 건설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일요일도 없었어요. 교당에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회 졸업하고 교당 청년회 활동 끝나면서 교당도 못 나가고 방황하는 그런 시기가 딱 생겼는데 그런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딱 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이자. 그래서 청운회를 만들자. 예. 그래서 청운회라는 이름은 이제 그때 고산 법사님이신가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운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뭉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법회의 끈을 놓지 말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나중에 봐도 잘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청운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호응이 일어나서 전국 조직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전국 조직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서울 청운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뭐 회장도 할 수 없이 좀 몇 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운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원덕회 활동을 하게 됐죠. 원덕회는 서울 지역의 교도회장을 역임한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벌써 꽤 됐어요. 지금 이제 제가 금년서부터 이제 원덕회장을 맡았습니다만은 원덕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한 번은 공부, 한 번은 문화탐방. 그 문화탐방을 벌써 몇 년 전서부터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는 감사로 있으면서 친목위원으로 문화탐방을 주도를 했죠. 제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덕회가 1년에 몇 번씩 문화탐방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경복궁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경복궁도 그냥 보는 거하고 저하고 가서 보는 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경복궁 한번
한번 오십시오. 아, 그렇군요. 이 원더케어원들이 정말 기다려지는 그런 모임이 아닐까. 공부도 하고 문화 답사도 하면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도 다시 한번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또 교단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진사님이 늘 원칙으로 세웠다고 할까요? 또 표준 삼아서 항상 공부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모든 게 자연스러운 거, 순리자연한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상심이 도다. 이 말씀을 저는 언제든지 가슴에 두고 하나하나 생활하는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 그걸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우리 무시선법에 나오는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고 유사하면은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 말씀을 하고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상생선연입니다. 상생선연. 상생선연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배려하는 거. 다른 말로 또 역지사지라는 말도 씁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서 상생이 되는 거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나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되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저는 상생이라고 생각해요. 상생. 그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낙원 세계를 건설하는데 상생 말고는 없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옛날에 원고를 하나 써달라고 해서 쓰는 일이 있는데 바르게 살기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제가 글을 쓴 일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원칙을 지키면서 많은 인연들과 상생선연으로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또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뭐 여러 가지 또 준비하고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아직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진사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전해주시죠.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옛날같이 하기는 어렵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얘가 이제 교단 안에서 이게 뭐 이렇게 현장을 설명하는 문화재 답사를 안내하는 제가 이제 완전히 재능 기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교단 안에서도 지금 원 코러스, 원 트래킹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원 트래킹에서는 1년에 몇 번씩 꼭 문화 답사를 합니다. 산에도 가면서 문화재도 보면서 그때는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같이 가서 설명을 하고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특기 중에 하나가 사진이잖아요. 네, 그렇죠. 가서 설명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인기 짱입니다. 예. 누구든지 또 사진 속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을 기분 좋게 하고 조금 행복하게 만드는 분이 진사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모처럼 진사님 모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얘기하면서 참 그때의 추억도 떠오르고 또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소감 전해 주시죠. 네, 뭐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꾸준하게 건강을 지키면서 하고 싶은 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생선연이고 그리고 정진, 적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공하는 길밖에 없지 않은가.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도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힘을 쏟아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사님의 그 뜻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염원합니다.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세계 주세교단으로 나아가는 원불교 문화유산을 더 가치 있게 또 빛내주고 계신 분이죠. 강남교당 진산 황성훈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진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